인상주의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근대 예술운동의 한 갈래를 말합니다. 보통 인상주의를 추구한 화가들을 인상파라고 하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효과를 이용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했는데요. 이런 인상주의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9세기 중반 당시의 프랑스 화가들은 주류 미술을 대표하는 가장 영예로운 전시인 살롱전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곤 했는데요. 단 이들 살롱의 심사위원들은 기존의 고전주의적 양식에다 역사화 등 특정 주제에 제한된 그림을 선호했기 때문에 각자의 특징과 개성이 드러난 그림으로 승부하려 한 화가들의 경우 살롱의 높은 벽을 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런 급격한 흐름 속에서 1863년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 치하에서 치러진 살롱전에서는 전례 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평소보다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들이 적용되면서 출품작 5,000점 중 무려 3,000점이 낙선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이례적인 낙선 비율로 인해 예술계가 동요하는 가운데 나폴레옹 3세는 이들을 달래려는 듯 낙선된 작품들을 위한 또 다른 전시를 열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으니 이것은 인상주의의 역사, 나아가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좌절 중이던 낙선 작가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른 속에 대망의 낙선자전이 개최됐고 이 전시회는 개관 당일에만 7천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리는 대성황을 거뒀는데요. 그러나 관중들 및 대다수의 평론가들은 대개 일률적으로 급진적인 이들의 작품을 실력이 부족한 것으로 치부하며 비웃었습니다. 특히 이 중 4개의 작품을 출품한 에두아르 마네의 경우 유독 혹독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의 작품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문제됐기 때문이었죠. 같은 누드와임에도 당시 당당히 입선한 알렉상드르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의 경우 그림의 대상이 여신이라는 초자연적 존재이며 또 신성한 분위기 속에 부끄러운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마네의 작품에는 남자들과 함께 있는 매춘부로 추정되는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그런 그녀가 정면을 당당히 응시하고 있는 모습은 관객들을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원근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기존의 깔끔한 그림들과 달리 붓자국을 여과 없이 드러낸 마네의 그림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도 못 그린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비토 정서에도 불구하고 마네의 작품은 새로운 예술을 꿈꾸는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줬고 급기야 그를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하게 했는데요. 이들 중 대표적인 모네, 르누아르, 바지우 등의 화가들도 마네의 이러한 용기 있는 시도에 경탄하며 그를 구심점으로 새로운 미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세기 중반에 본격 보급화된 사진기술의 등장은 회화에서의 재현적인 사실적 묘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후 그들은 친교를 맺으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여러 화가들의 참여, 비평가와 화상들의 지원 속에 1874년 봄 대망의 첫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 향후 이들의 실질적 리더가 되는 클로드 모네는 르 아브르의 자신의 고향집에서 내려다본 항구를 보고 느낀 즉흥적인 인상을 그린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출품시켰습니다. 그는 뚜렷한 사물의 형상으로 풍경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빛과 그림자 효과를 통한 인상을 전하려 한 것이었는데 모네의 그림을 본 예술비평가 루이 르로이는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마네 못지않게 전례 없는 그의 그림을 가리켜 막연한 인상에 불과하다며 같은 성향을 띠는 이들 참여 작가들을 인상주의자라 부르며 조소했습니다. 결국 인상파 전람회라는 다분히 조롱 섞인 그의 기사에서 이 인상파라는 이름의 기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인상파 전시회는 이후 1886년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클로드 모네, 카미우 피사로,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에드가 드가, 알프레드 시슬레, 폴 세잔 등 수많은 개성 있는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교조주의에 빠져있던 프랑스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인상주의의 등장에 직접적 계기를 제공한 인물은 마네이지만 인상파 회화의 기술적 특성을 정의한 인물은 모네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빛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물의 모습을 포착하려 한 모네는 이를 다양한 색조로 표현하기 위해 색채를 작게 분할해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색채 분할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19세기 중반부터 튜브 물감이 발명되고 상용화되면서 화가들이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점이 이런 활동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야외에서 순간적인 빛을 포착하는 화가들의 경우 일명 외광파, 모네파라 불리며 인상파의 주축을 이뤘고 무희의 화가로 불린 에드가 드가를 중심으로 한 사실적인 화풍으로 극적인 구도를 추구하는 드가파 또한 인상파의 한 축을 이뤘는데요. 이렇듯 인상파 화가들은 각자의 개성 있는 확고한 예술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의 양식 혹은 사조를 형성했다기보다 기존 전통 양식에서의 탈피라는 하나의 운동을 전개한 것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인상주의는 이후 1886년 제8회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형태를 살리면서도 전묘법을 통해 빛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층 더 발전시킨 조르주 쇠라의 작품이 각광을 받으면서 마침내 그 종말을 고했고 더 과학적으로 빛과 색채에 접근한 신인상주의 시대로 변화해 나갔습니다. 인상주의 미술은 등장 당시 파격적이고 반항적인 미술로 평가받았지만 결국 미술에서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됐으니 이것은 곧 익숙하고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초기 첫 번째와 세 번째 인상파 전시회에 참여했던 폴 세잔, 마지막 인상파 전시회에 19점의 그림을 출품했던 폴 고갱,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과 적잖은 교류를 가져온 빈센트 반 고흐. 이 세 사람은 인상주의를 넘어서는 후기 인상주의라는 이름 아래 인상주의에 기반한 각각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입체주의, 표현주의, 상징주의, 추상주의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요. 이처럼 근대와 현대미술을 잇는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낸 인상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예술의 현장 곳곳을 관통하며 우리 곁에 깊은 인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라스팅 임프레션즈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3D로 경험해 보시죠.